왜 그럴까요? 정상인가요? 괜찮나요? 미리 알아두고 출산 후에 당황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징들. 너무 딱딱한가요? 저번에 출산했던 산모분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생식기에서 피가 나서 초반에 굉장히 당황했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자, 출산 후 우리 아이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이 영상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먼저 신생아의 이 머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주형, 자연분만한 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아기 머리의 형태로 아기 머리가 동그란 게 아니라 이 꼬깔콘 모양처럼 길쭉해요. 이건 분만 중에 아기 머리가 이 산도를 쉽게 이렇게 쑥 통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리 형태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산모가 자궁수축이 올 때마다 아기도 골반에 맞춰서 내려오고 낑겨 있다 보니 머리가 길쭉해지겠죠. 대개 진통을 오래 겪은 산모일수록 이 아기 머리는 더 길쭉하게 나오고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한 아기들에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정상적인 현상, 보통 2-3일 정도가 지나면 좋아집니다. 또 출산 과정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두혈종이라는 건데 두개골의 골막 아래에 출혈이 생기는 것, 쉽게 방금 말씀드린 주형은 코네드처럼 전반적으로 길쭉하고 출생 시부터 발견되고 더 커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두혈종은 출생 시엔 괜찮다가 출생 후 2-3일이 지나면서 크기가 증가하고 경계가 딱 분명하고 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딱 부어올라 보여요. 보통 빠르면 2주에서 3개월 이내로 자연스럽게 흡수. 이때 두혈종 안에 고여있던 혈액 속에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혈종 있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황달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상태 잘 관찰해주세요. 또 주의할 점은 두혈종을 만지거나 이렇게 압박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아기가 수유할 때 많이 아파한다면 두혈종이 눌리지 않는 자세로 수유해주세요. 다음은 얼굴. 일단 눈이랑 얼굴 이 자체가 양수에 많이 부어 있어요. 이 눈은 아직 눈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시선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초점이 딱 맞지 않고 간헐적 사시를 보일 수 있지만 보통 6에서 8개월 이후엔 점차 좋아집니다. 또 결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압력을 받아서 눈에 실핏줄 등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10일 정도 지나면 소실됩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의 신생아 시력은 약 0.05 정도, 20cm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의 윤곽만 보이는 정도의 시력. 그래서 지금 아기 눈에는 엄마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의 신생아들에게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뱃속에서부터 듣던 엄마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냄새의 후각에 더 신경을 써서 가까이 양상해주는 게 보다 많은 안정감을 찾겠죠. 입, 조발치아라고 해서 이 치아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가 빠져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지 단단한지에 따라서 주치의가 발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코! 신생아는 비강이 좁고 작은데 코로만 숨을 쉬어요. 그래서 콧물이 조금만 고이거나 콧떡지가 있으면 숨쉬기 진짜 불편하겠죠. 특히 잠잘 때나 수유할 때 많이 힘들어해요. 하여 코가 막히진 않았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 집에선 기본적으로 온습도 조절, 필요시 식염수를 이용해서 분비물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식염수 넣을 때 아기가 누워있는 상태로 넣으면 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조금 세운 상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기 몸무게, 출생 몸무게는 아기들에 따라 다르지만 생리적 체중 감소 시기가 있어요. 아기들 태어나고 다음날 얼굴 보면 붓기가 많이 빠져 있죠. 출산 후에 아기들은 태변도 보고 소변, 양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한 3-4일 정도 동안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됐다가 7-8일쯤부터 원래 나았던 체중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생리적 체중 감소 시기인 거죠. 그래서 출산 후에 아기 몸무게가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7% 체중 감소는 정상이지만 10% 이상의 체중 감소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신생아 피부. 우리가 상상하는 아기 피부는 굉장히 좋죠. 근데
TV에서 보던 것처럼 막 뽀얀 피부가 아니라 울긋불긋하고 몸에 태지도 많이 묻어 있어요. 태지는 미끌거리는 얇은 기름막으로 아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생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 할 때 쑥 하고 잘 나올 수 있고요. 만져보면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오일 같은 느낌인데 이 태지는 출산 후에 아기 몸이나 얼굴에 많이 묻어 있어요. 특히 이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접히는 부위에 더 많고요. 하지만 아기 피부에 다 흡수되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니 엄마가 막 무리하게 벗겨내진 마세요. 점상출혈, 반상출혈, 얼굴이나 목에서 많이 보이는데 탯줄이 목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분만 시에 머리는 나왔는데 이 어깨가 걸려서 나오는 게 지체될 때 등 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연분만 시에 아기 머리가 나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본인 다리를 확 조이는 경우에도 아기의 점상출혈이나 반상출혈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밀입종, 비립종, 각질이 피지선을 막아서 생기는 흔한 증상으로 신생아의 약 40% 정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마나 턱, 코 등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에게도 코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대개는 생후 2에서 4주 이내로 자연 소실됩니다. 그리고 낙설이라고 해서 태방 기능이 저하되고 원만하지 못해서 태아에게 가는 혈류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고 이 탄력성 없이 쫙쫙 갈라지고 벗겨지는 이 피부 낙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특히 보습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연어반, 일종의 혈관종으로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데 눈꺼풀이나 미간, 이마, 목 뒤 등 다양한 크기의 연어살처럼 분홍색 반점 형태로 정상 신생아의 한 30-40%에서 나타나요. 아기가 힘을 주거나 울거나 이 주위 온도에 따라서 더 붉게 도드라져 보여요. 보통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점점 옅어지다가 생후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1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면 피부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성 홍반, 신생아의 30에서 70%에서 발견되지만 원인 불명, 대개 생후 수일 내에 발견돼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 자연 소실, 노란색이나 하얀색 농포가 좁쌀처럼 주변이 빨갛게 보이면서 다발적으로 생기는데 손발바닥 제외하고 전신에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하면 좋아지지만 다시 올라왔다 없어졌다 반복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여 자연 소실됨으로 치료는 불필요. 신생아 여드름, 피지선에 대한 호르몬 자극의 결과로 얼굴이나 등, 가슴 등의 전형적인 여드름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습을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고 보통 100일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소아과 전문의 진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연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 과도한 피지 분비로 두피나 얼굴, 눈썹, 겨드랑이 등 피지선이 좀 잘 발달한 부위에 노란색 딱지가 앉아요. 노랗게 딱지가 앉았다면 엄마가 억지로 떼지 마시고 병원에 먼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제가 얘 좀 많이 탔거든요. 근데 먼저 소아과에서 오일로 충분히 불려놓은 다음에 마사지 하듯이 딱지를 벗겨보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아져서 연골 따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기저귀 발진, 집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저귀 발진이 아닐까 싶어요. 소변 속에 있는 이 암모니아에 의한 자극으로 젖은 기저귀를 빨리 교체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피부에 밀착되어서 생겨요. 증상으로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다리 사이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진물, 때로는 작은 수포나 농포 발생. 이 기저귀 발진 한번 생기면 엄마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죠. 치료는 건조, 청결. 저는 기저귀 발진 왔을 때 애기 항상 물로 씻겨주고 거의 벗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진 크림이나 약한 스테로이드제, 곰팡이 감염 시에는 항진균 연골 사용할 수 있지만 기저귀 발진 증상이 비판된 연골 사용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해보세요. 참, 기저귀 발진 때 연고를 발라주고 분까지 톡톡톡톡은 NO! 연고 바른 뒤에 막 분 발라주면 연고랑 분이 뒤엉켜서 땅구멍을 막고 피부가 숨쉬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생아 피부에 대해서는 엄마가 딱 이거다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치의와 아기 상태에 대해서 상의해주세요. 활력 징후, 신생아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까지 내가 덥다 생각하는 것보다 애기들은 더 더워요. 그리고 너무 덥게 해놓으면 피지선이 더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게
그래서 애기들은 너무 꽁꽁 싸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은 1분에 40에서 60회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막 헐떡헐떡 숨 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맥박은 1분에 120에서 160회 자궁수축 검사할 때 이 태아 맥박수랑 같죠. 자, 그리고 신생아 가슴은 모체에서 받은 호르몬 영향으로 유방이 좀 비대해 보이거나 유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개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실. 예전엔 젖을 안 짜면 함몰유도 된다고 무조건 집에서 젖을 짜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론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기 때 젖을 짠다고 편평유도, 함몰유도 절대 예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짜내는 것이 2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짜지 마세요. 다음은 생식기. 태아 때 모체로부터 받던 호르몬 영향으로 출생 후 여아 같은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어요. 흰색 냉으로 나올 수 있고 가상생리라고 해서 생리처럼 간헐적인 질출혈, 그러니까 피가 살짝 묻어나올 수 있어요. 대개는 문제가 없고 생후 1, 2주 사이에 저절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양이 많아지거나 지속된다면 그 기저귀 버리지 말고 소아과에 가져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황달 체크 꼭 잘해주세요. 제가 황달에 대해선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출산 전인 분들은 기대 반, 설렘 반, 두근두근.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육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직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들고 아기와 한 몸인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좀비처럼 살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우리 아기들도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10개월 동안 포근했던 엄마 품속이 아니기에 세상에 적응하기 매우 힘든 시기이고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엄마들도 조리하기 바쁘고 내 몸도 너무 힘든데 아기 케어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 딱 이 시기가 서로한테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너는 나에게 큰 행복이야, 너무 사랑해 라고 많이 말해주시고 아기 눈 마주치면서 많이 웃어주시고 안아주세요. 앞으로 훌륭한 부모님이 될 우리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우리 아기 보면서 스마일!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